사과는 매우 건강에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음식처럼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사과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사과 섭취는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섭취한 사과의 양과 먹는 방법에 따라 소화가 잘 안 되어 위장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씨앗은 유독성이 있습니다. 사과 씨앗은 유독성이 있는 시안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먹는 양이 적을 때에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에는 위험하며 씨앗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당 함량이 높아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당도가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 상승은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사과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 알러지는 주로 입안과 목의 가려움증, 눈의 가려움증, 발진, 기침, 천식, 혈압 저하,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먹는 방법에 따라 치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는 당도가 높아 치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바로 먹는 것보다는 잘게 썰어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과에는 높은 농약 잔류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벌목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과에는 농약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통해 대장균과 같은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 표면에는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이 사과의 내부로 침투할 수 있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섭취하기 전에 잘 씻어야 합니다. 사과에는 화학 물질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담그거나 무기물 오염을 막기 위해 살충제나 방부제 등의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용한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잘못 보관하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잘못 보관하면 빠르게 상하기 쉽습니다. 사과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장소에 보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하며 썩어 있는 사과는 버려야 합니다. 사과를 유통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과의 단점으로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과 생산자들은 적은 수의 품종으로 많은 양의 사과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다양성을 낮추고 단일 품종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성장 고정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사과는 매우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 씨앗, 과일당 함량, 알러지 반응, 치아 손상, 농약, 대장균, 화학물질, 잘못된 보관, 그리고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 등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섭취할 때에는 적절한 양과 방법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유기농 사과를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잘 씻고 보관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사과는 여러 가지 혜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화와 대사에 도움을 주며 면역 체계 강화,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치아를 닦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 전환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과는 건강에 유용한 과일이지만 섭취 방법과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과는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므로 가능한 한 다양한 품종을 섭취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과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할까요? 사과는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지만 농약 등의 오염물질도 함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껍질을 살짝 긁어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칼로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과 한 개는 평균적으로 80-100kcal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 사과를 많이 먹을 경우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과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탄소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과를 깎아놓거나 잘게 썰어서 먹을 경우 얼른 검게 변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식품용 비타민C를 첨가해주면 검게 변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절대 빨아먹지 마세요. 사과에는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빨아먹을 경우에는 흙과 미생물 등이 껍질에 박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어도 물로 씻어서 섭취해야 합니다. 사과를 먹을 때에는 가능한 한 껍질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작용이 있는 폴리페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과일을 완전히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에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완전히 씹어서 소화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사과를 섭취할 때는 가능한 한신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비타민C,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는 설탕과 노란색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 다량으로 섭취하면 체내 노폐물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과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끓이거나 익힐 경우 영양소의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과에는 열에 약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익힐 경우에는 더욱 손실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에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사과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색깔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과를 함께 먹을 경우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에는 가능한 한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 사과는 농약 등의 오염물질이 적게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 건강에 좋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가능한 한 끼 식사 대신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간식으로 먹기에 적합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과를 한 끼 식사로 대체하면 영양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가능한 한 가공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주스나 사과 가공식품 등은 설탕과 인공 조미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공되어 있을 경우에는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손실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가능한 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 건강에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그러나 사과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섭취할 때는 적절한 양과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적합한 양과 방법을 찾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먹는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과를 섭취할 때에는 가능한 한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가 건강에 좋은 이유를 알고 올바르게 섭취하면 건강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